자, 이번에는 넷플릭스 화제의 드라마였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웹툰을 한번 볼게요. 원래는 웹소설로 시작해서 드라마가 됐는데 지금 웹툰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3화까지 무료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개가 이렇게 돈을 내고 쿠키를 사서 그걸로 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무료가 123화까지 있으니까 지금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요 산경님의 요 웹툰은 어떤 내용이냐면 13년 동안의 수고를 배신으로 돌려받다니 머슴처럼 살다 버려진 순양 그룹의 실장 윤현우, 모든 게 끝났다 싶었을 즈음 순양 그룹 진 회장의 손주 진도준으로 깨어난다. 하지만 상속과는 거리가 먼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 과연 그는 가족 정치극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재벌집에서 일어나는 가족들 간에 서로 재벌집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드라마를 그린 내용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 1화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본 작품은 가상으로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 종교, 지명, 사건 등과는 무관합니다. 순양그룹 연 매출 300조에 육박하고 영업이익만 30조가 넘으며 자동차와 전자를 필두로 통신, 중공업, 화학, 유통, 패션, 식품 등 찰칵찰칵 모든 산업 분야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다. 찰칵찰칵 올해 최고의 기업상 순양 찰칵찰칵 시골에서 태어나 지방대학을 나온 내가 이런 순양그룹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윤현우 순양 합격 축하. 아버지는 친척들을 불러 조촐하게나마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순양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기획본부로 발령이 났을 땐 꿈에 부풀어 가슴이 터질 듯 했다. 미래전략기획실. 하지만 그곳에서 내게 쥐어진 일은 청소부 역할이었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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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귀찮고 하찮은 일은 물론 더러운 일까지 처리하는 청소부. 그게 내 위치였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고 영어 공부는 물론 수많은 사업 기획서를 훑어보았다. 이를 악물고 모든 것을 바쳐.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내 위치는 달라졌고 순양의 로얄 패밀리 중 내 이름 윤현우를 모르는 사람은 없게 됐다. 그들이 아쉬울 때 항상 찾는 이름이 나였다. 심지어는 크고 작은 사고는 물론 더러운 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도 그들은 나 윤현우를 찾았다. 입사 후 13년. 로열 패밀리에 감춰진 진면목을 나만큼 아는 사람은 드물 정도가 됐고 난 그들의 신뢰를 얻었다. 몰도바 에어포드. 지금처럼 드르륵 7억 달러에 육박하는 그들의 비자금을 내 통장에 넣을 정도로 쨍 찌릿 7억 달러 정도 될 거야. 몰도바에서 지내다가 검찰 수사 끝나면 연락할 테니까 그때 내 계좌로 옮겨. 저기 왜? 이걸 제 이름의 계좌로 넣어둬도 되겠습니까? 피식? 당연하지.
내 마누라는 못 믿어도 현우 넌 믿는데. 그 자금 맡을 사람은 너뿐이야. 순양 일가에게 확실한 신뢰를 받은 이상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아이고 윤 실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비서실? 너희가 왜 여기에 있어? 회장님께서 윤 실장님 보좌하라고 보냈습니다. 보좌라고? 내가 이곳에 온 건 극비인데 무슨... 움찔? 꽉. 회장님이 실장님을 보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따라오시죠. 가시죠. 설마 나를 이런 식으로 버린다고? 13년이다. 순양그룹에서 개처럼 일하며 충성을 바친 시간이 13년이라고. 그 오랜 시간 충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버려진다고? 이봐, 회장님과 통화 한 번만 할 수 있을까? 꿈 깨시죠. 실장급이 어디 감히. 그럼 너희가 전화해서 말해. 시킨 일 끝내고 잠수 탄다고. 남미나 북유럽 오지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다고. 어이, 윤 실장. 이제 그만 지랄하지? 부모님이나 마누라 생각도 해야 하지 않겠어? 절렁. 부모님? 가족 걱정은 말라고 했어. 부모님께는 후원 보상금을 드릴 거고 마누라는 미국 가서 별탈 없이 살도록 조치해준다고 했으니까 헛소리. 날 처리한 뒤 비리를 저질렀다고 다 덮어 씌울 텐데 가족에게 그런 특혜를 준다고? 공개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직원 가족에게? 내 퇴직금은 당연히 주지 않을 거고 재산 압류 소송까지 걸어서 땡전 한 푼 남기지 않겠지. 늘 해왔던 대로. 이, 탁, 착. 이름도 모르는 이 호수가 내 무덤이구나. 저기 마지막으로 탕. 번뜩? 아, 또 그런 꿈을 꾸다니. 이 몸으로 눈 뜬 지도 석 달이 다 돼가는데 전생의 꿈이라니. 도준아, 왜 그러니? 괜찮아? 내 어머니. 단 한 편의 영화로 스타 반열에 오른 여배우였지만 팬이었던 아버지의 열렬한 구애를 받아들여 스크린에서 모습을 감추었다고 한다. 졸다가 갑자기 난리를 치던데? 형놈이. 그래? 악몽이라도 꿨니? 표정이 안 좋네. 아, 아니에요. 잠깐 놀란 거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다행이긴 한데 요즘 우리 도준이가 갑자기 어른스러워져서 엄마가 당혹스럽네. 그래요? 하하. 이해합니다. 저도 지금 상황이 당혹스러우니까요. 1987년 6월 26일. 오늘은 내 죽음으로부터 30년 전이자 숱한 전설을 남긴 순양그룹 창업주 진양철의 막내 손자 진도준으로 눈을 뜬 지 석 달째 되는 날이다. 몰도바의 한적한 호숫가에서 날 죽이라고 지시한 집안의 10살짜리 막내 손자. 내가 그 진도준의 몸으로 환생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내가 순양그룹 일가를 위해 일하던 시절 난 이들 가족과 만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당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으니까. 순양그룹 근처에는 얼씬도 못했다는 소리지. 당시 내가 들은 바로는 이들의 결혼 때문이었다.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예인과 결혼하겠다는 아들에게 진양철 회장은 불같이 노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생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진행했고, 그 뒤 이들은 순양 그룹 일가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하지만 나는 이들 부부를 대단하게 생각했었다. 다른 형제들은 순양 그룹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똥밭의 개처럼 싸웠지만 이들 부부는, 아니 내 부모님들은 그 싸움에서 멀찍이 떨어져 그들만의 삶을 지켜나갔으니까. 존경스럽기까지 했었다. 자,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은 다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 이런 것들이 가상으로, 가짜로, 허구로 만들어진 픽션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특정 인물이나 단체, 종교 지명, 이런 특정 사건 이런 거는 다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무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엄청 잘 나가는 테헤란로 같은, 강남역 같은 그런 빌딩 모습이 있고요. 여기에 순양그룹이라고 순양의 첫 글자를 따서 SY라고 붙여놓은 커다란 회사 사옥이 있어요. 회사 건물이 있어요. 요 회사 빌딩이 있는데 이 순양그룹은 연매출이 300조에 육박한다고 해요. 300조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30조가 넘는다고 해요. 엄청 돈을 많이 버는 회사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자동차도 있고 전자제품도 있고 통신 산업도 있고 중공업, 배라던가 공장이라던가 그런 것도 있고 화학, LG화학처럼 그런 것도 있고 유통, 백화점처럼 이렇게 뭔가 물건을 유통시키는 그런 리테일도 있고 그 다음에 패션, 옷도 만들어 팔고 그 다음에 식품, CJ처럼 만두도 팔거나 냉동식품 같은 거 파는 그런 엄청 다양한 계열이 있는 대기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고 설정을 했네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던가 LG라던가 그런 국내 기업이 있죠. 근데 그것만큼 큰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고 설정을 해뒀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 윤현우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지방대학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 가장 큰 대학에 이렇게 합격을 했을 때 지방에서 아버지가 친척들을 불러서 파티를 했다고 해요. 잔치를 벌였다고 해요. 친척들한테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렇게 기쁜 일이 있다라고 자랑을 하시면서 기념을 한 거죠. 그렇게 자랑스럽게 입사를 하고 그리고 또 순양그룹의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핵심 부서고 미래에 대한 전략을 짜는, 기획하는 그런 본부로 발령이 났을 때 윤현우가 꿈에 부풀어 가슴이 터질 듯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상은 뭔가 이렇게 미래 산업을 기획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그룹의 뒤에서 벌어지는 알려져서는 안 되는 약간 불법적이기까지 한 그런 청소부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해요. 청소라는 게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건데 뭔가 지저분한 일을 청소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귀찮고 하찮은 일은 물론 더러운 일까지 청소한다고 하네요. 그게 내 위치였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많은 사업 기획서를 훑어봤대요. 미래에 앞으로 뭘 하자 이런 거를 이를 악물고 깨물고 악을 써서 그러니까 정신을 엄청 강하게 다잡고 모든 것을 바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달라져서 로열 패밀리라고 하면 가족들을 얘기하죠. 중요한 사람들, 요 회장 일가 요쪽에서 자기를 다 알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아쉬울 때 자기를 찾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크고 작은 사고를 쳤을 때나 아니면 뭔가 더러운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도 요 윤현우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입사 후 13년, 뭔가 13이라는 숫자가 있네요. 로열 패밀리의 그 비밀을 엄청 많이 알게 됐겠죠. 사고 친 거 수습하고 하다 보니까 신뢰를 얻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몰도바라는 곳에 가서 비자금을 자기 통장에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몰도바 공항에 갔죠. 자, 여기 보면은 7억 달러 정도 되는 비자금을 갖다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윤현유 계좌에 넣었다가 나중에 자기 계좌에 넣으라고 회장 일가한테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너는 믿는다 라고 했어요. 현우 넌 믿는다. 그 자금 맡을 사람은 너뿐이야. 이러면서 맡아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순양그룹 일가에게 신뢰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부터 앞으로 탄탄대로가 펼쳐질 거라고, 빛나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기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험악하게 생긴 비서실이라고 하네요. 비서실에서 나온 비서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왜 있어? 보좌하라고 보냈습니다. 도와주라고, 옆에서 도와주라고 회장님께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극도로 비밀에 붙인 아주 중요한 비밀이고 아무도 몰라야 하는데 무슨? 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총구를 들이대죠. 총구를 들이대고 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실장님을 보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따라오시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버려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13년 동안 열심히 개처럼 일을 했는데, 아주 충직하게 열심히 말이죠. 그렇게 충성을 바쳤는데, 그런데 이렇게 버려진다니. 그리고 회장님과 통화도 꿈 깨시죠.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장급이 어디 감히 회장이랑 통화하겠다는 거야? 라는 거죠. 시킨 일 끝내고 잠수 타겠다.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했는데도 그만하고 부모님이랑 부인, 가족 걱정하지 말고 그만 가라고 하죠. 근데 탈 없이 살 수 있도록 조치해준다고 한 거는 헛소리인 걸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리를 저질렀다고 다 덮어 씌울 거라는 걸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퇴직금도 없이 재산압류 소송까지 걸어서 땡전 한 푼, 동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늘 해왔던 대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말을 남기려고 하는데 그냥 호숫가에 도착해서 여기가 내 무덤이구나, 마지막 말을 남기려고 하는데 총을 탕 하고 쏴버려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갑자기 요 승용차에서 번쩍 하고 눈을 떠요. 아, 하고 꿈이라고 하죠. 이 새로운 몸으로 눈을 뜬 지 석 달이 다 돼간다고 해요. 전생이 윤현우였다고 하죠. 지금은 여배우였던 어머니가 있고 팬이었던 아버지가 결혼해서 형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이 악몽을 꿔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요즘 도준이가 어른스러워져서 엄마가 당혹스럽네 해요. 30살 넘게 살았던 윤현우의 영혼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이 상황은 1987년, 그러니까 윤현우가 죽기 30년 전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진도준은 순양그룹의 창업주 회장님인 진양철의 막내 손자라고 해요. 요 진도준으로 눈을 떴다고 해요. 자, 10살의 진도준 몸으로 환생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고, 이 가족은 기존에 일을 할 때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빠가 여배우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진양철 회장이 화가 나서 불같이 노해서 진노해서 이렇게 가족 모임이나 이런 데서 배제가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은 했지만 순양일가에서 배제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서로 지분을 좀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지만 이들은 따로 그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존경했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부모님 밑에서 아들로 환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진양철 회장의 집에 생일 파티에 가고 있어요. 이 순양그룹 총수인 진양철 회장, 여기에 과거에 여기에 일을 하러 많이 왔었다고 하죠. 진양철 회장의 생일이라서 여기 왔는데 이들 가족은 약간 수근수근 하면서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무시한다고 하네요. 자, 집안에 들어서서도 이 회장 일가들이 아빠의 형과 누나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이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서로 지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를 내고 스타야 뭐 이러면서 옛날에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 같은데 했더니 아주 윤현으로 일할 때 나이가 70일 때 봤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생각하죠. 그래서 피식하고 웃었더니 너 지금 웃었니? 하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안 웃었는데요 하고 정색을 하는데 이제 드디어 회장님이 등장해요. 내 집에서 누가 큰 소리를 내는 거냐? 하면서 회장님이 계단을 둥, 텅 하고 내려오세요. 쿵 하고 내려오시네요. 그리고 회장님이 내려와서 표정이 모두 긴장한 모습이에요. 자, 이 순양그룹의 전설, 요 할아버지가 이 그룹을 크게 읽었으니까 다들 두려워하고 누구한테 이 지분을 물려줄지 다른 형제들이 더 많이 가져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죠. 다들 두려워하면서 긴장하고 있어요. 진양철 회장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회장님은 이미 사망했을 때이기 때문에 윤현우는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요. 만나보지 못했던. 인사를 하니까 표정이 아주 무서워서 겁먹은 것도 이해가 되네 했다가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는 걸로 봐서 오싹하고 움찔하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빵긋 웃으시면서 아이고 우리 새끼, 내 새끼, 우리 강아지 하면서 갑자기 나한테만 친절하시네요. 우리 강아지한테 줄 게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 회장님이 나한테만 친절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들 놀라고 있네요. 1화 뭐지? 하면서 왜 나한테만 친절한 건데? 하고 끝났습니다. 진양그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국의 삼성이라는 그룹도 이병철 창업주 회장님 총수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 아래로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삼남 이건희,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회장을 역임했었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재용 님이 삼성전자 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부진 님이 호텔 신라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그리고 또 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이 동생인 오녀 그러니까 5번째 딸 이명희 분이 신세계그룹 회장이고 그 다음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라고 돼 있는데 정용진이라는 분과 결혼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분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이부진 지금 요 아래 또 자녀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가계도 그러니까 삼성가의 가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룹 일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 2022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서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진도준 역할로 아주 유명한 배우가 나와가지고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이 16부작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나를 죽인 가문의 핏줄로 다시 태어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위키를 봐도 예고편도 있고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총수 일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가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회귀하여 인생 2회차를 사는 판타지 드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고 잘생겼으니까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